안녕하세요. 동동행합니다. 자,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교육 테마 관련주를 이야기를 했어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금요일 날 이제 상한가로 이제 마무리된 게 한 네다섯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가 시작됐으니까, 마스크 관련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큰 상승들을 좀 한 번 더 만들어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장 오전에 시초가의 급상승이 나오고 오후에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더 무너졌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심하구나라는 거를 정말 체감하게 되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택배 배송 관련주로 해서 지오소프트라든지 한솔 로지스틱, 동방, 한익스프레스 뭐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고 난 뒤에 또 다시 또 급락이 나오고 이렇게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시장에서는 뭐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웬만한 개미 투자들은 좀 관망하고 쉬고 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매매를 좀 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장을 한번 먼저 볼게요. 아직까지 시장이 오늘 뭐 강하게 반등이 나왔긴 했지만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순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코스피가 왠지 뭐 이렇게 월요일장 갭 하락을 나와서 오늘 좀 강하게 올려주는 모습 보이긴 했지만 어, 우리나라 증시가 괜찮은 거에 비해서 지금 오늘 한국 코스피 야간 선물이 지금 밑으로 지금 하락의 추세에 지금 놓여 있고요. 마이너스 한 1% 정도 내일 이제 시초가에 이제 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돌려가지고 자고 있는 동안 밤 동안 우리가 돌려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별로 좋지 못한 모양이다라는 거, 그거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세계 지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들이 지금 좀 눌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어제 미국 지수가 굉장히 많이 눌렸습니다. 자, 이렇게 개파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일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우리가 먼저 이제 선 반영이 된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독일과 프랑스, 이제 유럽 쪽이 또 마이너스 4%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장중에 있거든요. 물론 뭐 올려서 보합이나 혹은 이제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 좀 시장은 아직까지 완전히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재들 어느 정도 다 이제 선반영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조심을 하고 가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달러 환율 무시무시하게 올라갔는데요. 좀 떨어졌지만 이게 아직 5일선까지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을 하고 우리가 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뭐 현금 보유가 있다면 덥석 사는 것보단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걸 보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그게 더 우리 수익을 좀 더 챙기는 전략에 가깝다. 그게 낫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관련주로 인해 가지고 엮여 있는 전자결제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영상을 한 두 번 정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제 의견을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었는데, 자, 코로나에 의해서도 물론 영향을 받았겠지만 코로나하고 관련 없이 지금 택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택배 배송, 그리고 포장재인 골판지 관련주, 제지 관련주, 그 다음에 이거를 전자결제하기 위한 전자결제 관련주, 그리고 전자결제할 때 반드시 필요한 보안 관련주, 뭐 이렇게 엮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시장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적으로 실적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그거는 인정하고 가야 될 어떤 시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현재 이제 그래도 주가에서는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이제 달리기 시작해야지 이제 그게 이제 또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구간이 될 텐데 지금 견자 결제 관련주는
우리 한국 증시에서는 굉장히 핫하게 오르고 있는 시장 주도주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장주격으로 보이는 NHN 한국사이버결제부터 시작해서 종목을 하나하나 좀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물론 이게 100%뭐 더 올라간다라는 장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추천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견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좀 연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H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급등이 나오고 다시 급락이 나오고 급등 나오고 급락이 나오지만 중요한 건 이 저점을 높여간다는 거는 굉장히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2009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어, 이 시장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업종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주봉상 보았을 때도 제가 이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런 자리가 있었어요. 자, 보시면은 자, 급락이 한번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잡아주는 박스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바닥을 만들어주는 흐름이죠. 자, 더블바닥을 이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주봉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자, 요런 모양으로 삼각수렴. 그리고 돌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길게 횡보했던 그리고 여기서 응집했던 에너지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전 고점을 뚫을까 못 뚫을까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근처까지 왔을 때 그때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좀 팔고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팔고 한다든지 혹은 여기를 뛰어넘는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는 또 실적의 어떤 좋아짐을 보면서 우리가 끌고 가는 전략 뭐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니까 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자리가 보이죠? 이 자리가 돌파가 나왔는데 다시 이렇게 무너졌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돌파가 나오면은 이제 옆으로 길게 박스로 횡보하는 이런 모양보다는 위로 갈 확률이 이제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일단 자리를 잡으면은 일단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 나오고 이 박스의 모양이 끝나면은 자, 이 박스의 모양이 끝나면은 자, 뭐 요런 모양도 갈 수 있을 거지만 대부분 이제 이런 모양 혹은 이런 삼각형 모양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돌파 나오고 있는데 밑에 떨어졌지만 알고 봤더니 자, 요렇게 위를 잡아주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삼각의 수렴 패턴 지그재그 만들고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잘 보고 매매를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떨어져? 이렇게 해서 이제 손절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우리가 이제 옆으로 많이 횡보하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이걸 보통 일반적으로 매집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지금 222평선, 그러니까 1년치 평균값이고요. 그리고 120입니다. 그리고 이제 62평선입니다. 자, 보니까 자, 역배열의 이격도가 벌어졌다가 한번 이렇게 트위스트가 나오고 또 트위스트 나오면서 점점 서로 간에 가까워지면서 수렴의 어떤 자리가 나오죠. 그리고 220, 120, 60 이제 여기 벌리면서 이격도를 벌리면서 이제 상승이 시작되죠. 자, 요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였죠. 초보자들도 가능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강하게 오르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어, 외인과 기관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급을 한번 보자면 오늘자도 이제 외국인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사고 있습니다. 코로나 뭐 그게 어쩌라고 이래 되는 거죠. 관계없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6개월치의 누적지를 봤을 때도 보시면은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기관도 뭐 그렇게 함께 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이 전적으로 많이 삽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은 한 7천억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자, 뭐 이런 내용들 전자 지급 결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여기 보면 전자 결제 시장에 고성장세 그리고 대형 거래처인 네이버 페이 거래액 증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쿠팡 아니면 네이버 페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네이버나 혹은 쿠팡을 해서 많이 이렇게 사는 쇼핑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죠. 자, 여기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보시면은 조금씩 좋아지는 게 눈에 띕니다.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 2017, 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도 월등히 순이익도 2%세 7% 좋아집니다. 자, 컨센서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보니까요. 마찬가지 이제 좋아지는 게 눈에 확 띄죠. 2016년도부터 해서 영업이익이 115, 179, 200, 그리고 320, 400, 500. 자, 이런 정도면은 계속 좋아지면,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도 계속 반영돼서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차트를 볼 줄 아시는 분들과 이제 주식을 많이 매매를 해 보신 분이라면, 이것도 언제까지 올라가다가도, 고점을 맞으면은, 한 번 정도 그 이전에 매물대를 맞으면은, 한번 눌렀다 가든지, 혹은 거기서 좀 머무르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 36,000원, 37,000원 정도까지 갈지 물론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때쯤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그 매물대에서는 한번 체크를 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좋은 매수의 어떤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죠. 바닥을 만들어 주는 자리를 확실히 우리가 보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돌파하면서 시작하는 상승이 이제 강하게 시작하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자라는 게 이제 또 이 종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런 잡을 만한 종목이 없을까? 이렇게 이런 자리 어디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뭐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또 괜찮은 그 자리가 현재 보여집니다. 보통 이제 월봉상인데요. 자, 월봉상 보았을 때도 이게 코나이는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종목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강하게 뭐 급등도 나왔고요. 월봉상 급등할 때는 이제 보시면은 20선 따라서 강하게 올라갔다가 20선이 깨지는 순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20선을 지지할 때마다 그리고 그 선이 깨지면은 그때는 조정의 구간, 이 조정이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보면은 계속 이렇게 바닥을 만들면서 치고 또 떨어지고 치고 또 떨어지고 이런 지루한 모양이 보입니다. 아까처럼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처럼 바닥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다져지는 걸 보고 난 뒤에 상승이 이제 곧 시작하는 자리를 우리가 잘 공략하면은 우리도 수익을 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주봉을 봤을 때도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추세를 굳이 이제 보자면요.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일단 어떤 상황인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죠?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양. 혹은 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봐도 되겠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자, 주봉상 보니까요. 주봉상 보니까 자, 이전 고점스러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점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저점은 이렇게 라인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번에 급락이 나왔어요. 저점을 찍고 이게 박스의 하단과 상단 찍고 그리고 강한 급락이 나왔는데 자, 여기 한번 딱 찍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딱 찍고 바닥이 계속 지금 찍어지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그리고 고점도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졌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저점 이렇게 고점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런 모양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더 자세한 걸 보려면은 이제 일봉을 봐야 됩니다.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일봉 보니까 자, 아까도 봤지만 자, 이런 자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 횡보했던 고점이라는 게 이제 주봉상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22,500원은 그 정도가 가면 항상 맞고 떨어지더라. 그러면 거기까지만 우리가 좀 보자 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요. 저점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이 종목이 아래로 지금 떨어지지 않고 이 하단 지지선까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서 지지해 준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 번 지지해 주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한번 담그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만들어 준 듯한 그런 모양이 보이고요. 그리고 위로 봤을 때는 자, 이런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강하게 급락을 하고 난 뒤에 자, 고점과 저점, 그 다음에 고점과 저점, 지금 여기 빠졌네요. 이만큼 올라갔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평선의 모양을 보니까요. 220선, 그 다음에 120선, 그 다음에 60선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가 뭐 이렇게 이전 이제 고점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돌파가 또 나오면은 물론 좋겠죠. 근데 아직 이평선의 모양은 아무래도 그 한국 사이버 결제보다는 그렇게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치고 한 번 더 옆으로 조금 더 횡보를 한다면은 혹은 사이버 결제처럼 살짝 올렸다가 눌러서 여기서 뭔가 특별한 어떤 모양을 물론 그렇게 따라 하긴 힘들겠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옆으로 좀 더 횡보하면서 이평선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주면서 이 세계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여러 번 지지해 주다가 다시 이렇게 날아가면 그때는 좀 잡을 수 있는 차트 기술적인 어떤 분석상 좀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은 이제 6개월치 누적치를 보니까요. 자, 이게 지금 기관이랑 비슷한 어떤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서 지금 쳤던 자리 오늘 이렇게 종가로 마감했는데 과연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자, 밑에서 이렇게 올리죠. 옆에서 이렇게 올리는 결국 이제 기관의 어떤 그 수급선과 거의 일치하는 모양이 보입니다. 자, 이게 지금 개인이 오늘 하다가 많이 팔았어요. 오늘 많이 팔면서 기관이 좀 많이 좀 소화했고요. 외국인도 같이 조금 샀습니다. 자, 결국에는 기관이 이제 들어 올려야 되겠죠. 기관이 들어 올리고 난 뒤에 기관이 사면서 이게 주가가 들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도 같이 덩달아서 같이 이제 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폭탄 돌리기 식으로 하면서 강하게 또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보인다면 코나이는 또 위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 다만 자, 이 자리가 계속 두 번 한번 쳤던 자리인데 18,800원 오늘이 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긴 하네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2,7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친구의 이제 컨센서스를 한번 보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 계속 적자였다가 2019년도 작년 흑자 전환되고요. 그리고 곧바로 100억, 24억에서 100억, 그 다음에 190억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는 어떤 바닥권에 있는데 이게 아래로 내려간다기보다 혹은 옆으로 횡보하든지 하더라도 위로 갈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올해도 작년에도 보니까 영업이익률 2017, 18년도에 이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6%였는데 영업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도 굉장히 양호해졌다. 그리고 ROE도 16점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나이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종목 이야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사실은 여러 종목이 있는데요. 전자결제 관련주들 또 정리해서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